혹시 그동안 글을 쓰다가 뭘 넣고 뭘 빼야 할지, 도대체 어디까지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셨나요? 오늘은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국 런던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서 박물관도 가고 갤러리도 가고 그 중에서 두 군데의 갤러리 들렸었는데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더 내셔널 갤러리랑 그리고 테이트 모던 두 군데를 갔었는데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품하고 저하고 1대1로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술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다. 작품마다 캔버스 사이즈는 정말 전혀 다 달랐거든요. 다 다른데 이 캔버스라는 한 면, 그리고 조형물의 경우는 한 공간을 차지하면서 작가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면과 공간이라는 제약된 한계를 뚫고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한 편집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올린 사진도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캔버스에 고작 이 한 면에 차곡차곡 편집을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우리가 지면이라는 한계, 작가가 만나는 지면이라는 한계를 뚫기 위해서는 결국엔 편집을 잘할 수밖에 없겠다. 편집을 잘하는 능력이 작가에게 필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엄청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던 더 내셔널 갤러리랑 테이트 모던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건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글쓰기도요, 한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작가의 메시지를 전할 때 지면이라는 공간에, 제약된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 한계를 만나기 때문에 작가에게는 필연적으로 편집력이 필요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좀 이해 쉽게 예를 들자면 일기를 써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24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을 내가 일기에 전부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거는 글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루의 기록에 불과할 것 같아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뭐 했고 몇 시에 뭐 했고 자기 생활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기록에 불과하지 사실은 글은 아니었다. 우리가 제한된 지면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작가의 편집력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문장과 단어를 차용해 쓸 것인가,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 것인가, 장법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부 다 편집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집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작가님 저는 글을 쓰다가 뭘 넣고 뭘 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편집에 관한 문제거든요. 첫 번째는요, 본인이 이 글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본인이 그 메시지부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일기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 남기고 싶은 메시지는 뭐였지? 그게 분명해지면 갤러리에서 봤던 그 작품처럼 작가의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편집하면 돼요. 글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런 작업이 아니고 오롯이 활자를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언어, 조사, 음절, 모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편집할지만 잘 결정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방법을 제시하자면요, 여러분. 글을 쓰실 때 분량을 제한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분량을 극도로 제한했을 때 나는 이 공간에 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그런 훈련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광고 쪽 카피라이팅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카피라이팅을 하다기보다는 글로 내 이야기를 전하는,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감정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예를 들면 A4 용지 반 장만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 예를 들면 제가 영국에서 떠올렸던 건 뭐냐면, 영국에서 비가 거의 대부분 왔거든요. 대부분 오는 와중에도 해가 뜬 날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어떻게 맨날 비만 오겠어. 해 뜨는 날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만약 그게 오늘 제가 쓸 글의 메시지였다면 저는 그거를 활용해서 이 A4 용지 반장밖에 안 되는 지면에 뭘 어떻게 편집할지를 고민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불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글을 늘린다고 글이 되는 게 아니라요. 작가는 계속 편집하는 연습들을 해보면서 훈련들을 해보면서 글이 계속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포용지 반장이 아니라 한 장이 내게 주어졌어.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난 반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편집을 할 것인가, 어떤 문장을 넣고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자꾸 하다 보면 편집에 대한 실력이 좋아집니다. 그런 제약을 일부러 만들어서 편집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진짜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내가 글의 분량을 정해보고서 거기서 어떻게 편집을 해볼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면이라는 제약 때문에 편집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지면을 잘 활용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베스트로 편집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 외에 제가 이번에 갤러리에서 정말 크게 영감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편집은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내가 편집을 이 한정된 지면 잘 아주 아름답게 해나겠다는 그런 편집념,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편집념 빼고 전부 다 파괴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예술적이고 그런 작품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이 딱 봤을 때는 정말 형이상학 같고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곱씹어서 보다 보면 작가의 메시지가 보여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가는 자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편집하겠다. 잘 편집하겠다는 일념 빼고 전부 다 파괴했구나. 그러니까 왜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모습들을 한눈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글도 마찬가지. 이게 꼭 이런 식으로만 쓰여야 하지 않고 내가 내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하겠다는 일념 빼고 전부 다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어떤 활동들을 전부 다 섞어가면서 글을 써보는 거죠. 저는 이번에 런던에서 정말 크게 배웠던 점이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로지 편집념 하나 빼고는 전부 다 파괴할 줄 아는 용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글을 조금 더 차별화시키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조금 더 재미있는 글, 결국에는 참신한 글, 그런 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도 일단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 오늘 당장 쓰려고 했던 글이 있었다면 그 메시지를 정해서 A4 용지 반장만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편집해보세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집력이 좋아지고 어떤 문장을 넣고 어떤 문장을 뺄 것인고 어디까지 쓸 것인가에 대한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